베이비 부머, 소위 젊은 노인들은 소비를 어디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이요, 젊은 노인은 기존 노인 대비 뭐가 다른지, 특히 기사에서는 더 건강하고 부유한 젊은 노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소비 패권을 쥘 것이다. 정말 맞는지, 또 정량 데이터로 본 소비 지출의 한계점, 나아가서 액티브 시니어가 소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영란 강남대 교수님께서 노인 세대의 세 가지 위기를 그 홍콩 라이브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곤, 그리고 질병, 소외라고 하는데 베이비 부머 31%가 빈곤층이고 4분의 1이 독거노인이며 기대 수명은 82.7세지만 건강한 수명은 70.4세에 그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령자 비율은 점점 늘어서 2030년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정말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그런 세상이 되고 그 속도는 더욱더 빨라져서 2050년이 되면 10명 중 4명이 노인인 그런 사회로 우리 바로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소개한 서영화 기자님의 백세 카페에서는 굉장히 좋은 글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 건강하고 부유해진 젊은 노인들과 소비 패권,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정말 이것이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개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요, 통계청에서 나온 노인 개인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게 그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뭐 10명 중에 5분 정도가 건강하다라고 함으로써 건강 상태도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 경우에 지금 8학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무리 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셔도 문자 카톡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의 액티브 시니어들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잘 사용을 하고 있고, 학력 수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전에는 그 고졸 이상이요, 별로 되지 않았죠. 17.2% 정도에 그쳤지만 그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34.3% 정도까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계층일수록 더욱더 높아질 거고요. 가구 소득이 어디서 돈이 들어오냐를 봤더니, 이전에는 사적 이적 소득이라고 하죠. 즉 옛날에는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됐죠. 그리고 어, 노인들이 60세가 되면 환갑 잔치를 하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사적 이전 소득이 46.5%였던 게 2008년입니다. 근데 2020년이 되면서는 이 기준은 13.9%로 줄어들고, 다 본인의 개인의 일을 통한 근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소득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 58년 개띠가 정말 큰 손이다, 이런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매경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패션, 음식, 웰리빙의 지출을 안 아끼고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주변에 58년 개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로 이전 노인들에 비해서는 옷도 좀 신경 쓰시고 음식도 그렇고 웰빙에 대해서 덜 아끼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퀘스천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지인인 경우에 이제 소득 측면에서는 굉장히 탑 상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아주 일부분을 빼고는 아무래도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에 제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근거로 진 자료를 보면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실버 세대의 월 평균 소득과 가계지출 증가율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뭐 80%, 58% 다른 세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근거를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 연령에 비해서 통계라는 것은 전체를 보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 시니어들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이나 기존의 재산이 상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지출에 있어서도 일부 층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사활이 걸렸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쓰는 비용을 보면요, 주거라든지 식재료,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화에서 뭐 트로트 열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돈하고 연결되는 것과 그냥 유튜브를 단순히 보는 것, TV를 시청하는 것, 아니면은 무료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 부분에서는 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이 있고요. 무한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실버 산업에 뛰어든 지 20년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졌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특히 여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쪽에 뛰어드신 분들을 보면 실제로 전체 시장의 파이가 작았기 때문에 그 세상은 실제로 오지 않았고 일본에서나 이런 앞서가는 기업들을 JV 형태로 유치한 경우에 상당한 손실을 보고 철수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타이밍이라든지 시장에 대해 천밀한 것들을 보지 않고 '이럴 것이다.'라는 추정으로 들어간 건데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를 2020년 노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 한 10,000명을 표본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한 데이터인데 왼쪽에서 보시면 연령에 따라서 저연령일수록 월 평균 소비 지출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172만 원을 쓴다라고 했을 때 가구에서요. 그럼 여기서 쓰는 돈이 뭐가 있지라는 퀘스천은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집에서 주거 비용, 그다음에 식비, 뭐 아주 필수적인 것,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건 의료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여유로운가?'라는 퀘스천이 들고요. 그래서 쪼끔 더 세밀하게 소득을 5 분위로 나누면 상위 20%를 제5 분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5 분위에서 얼마를 쓰냐 보니까 246.8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250만 원 정도 쓰는데 '이게 어떤 소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인가?'라는 또 다른 퀘스천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옆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 "부담이 되는 지출이 뭐냐?"라는 질문을 해 보니까 연령으로 젊은 노인들 65 세에서 69 세는 식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제 비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거 관리비가 한 20% 정도 되고요. 보건 의료는 아직 젊으니까 5% 고 이게 이제 85 세가 되면 16.7%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고 없다라고 한 사람은 14.2% 정도인 거죠. 젊은 노인들 중에서 한 15% 14% 정도는 뭐 "부담되는 지출이 없어." 이 얘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요. 역으로 또 제5 분위 그러니까 경제적인 소득으로 노인들 중에 돈이 많은 상위 20%를 봤을 때 이분들도 여전히 식비 비중이 뭐 47% 정도 되고요. 주거 관료비가 15%로 일반 젊은 층보다도 낮지만 여전히 부담이 있고요. 이제 기타에서 이제 한 11% 정도 12%를 쓰니까 20% 곱하기 뭐 대략 10% 하면 2% 에서 3%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래 보시는 뭐 추가적인 기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즉 교육비, 교통비, 간병돌비, 부채상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이런 부담이 없다라는 분은 또 상위 20% 중에 약 16%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많아야 한 4% 정도가 경제적으로 전체의 4% 정도가 "지출에 대해서 부담되는 거 없어."라고 답변하신 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에서도 대략 한 4% 정도에서부터 넓게 확장했을 때는 한 상위 40% 까지 또는 좁게 줄이면은 상위 20% 정도까지가 어떠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매력군이 아닐까. 물론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요. 필수적인 거 말고 그렇게 보는 자료를 계속 제가 트렌드를 보고 있는데 2020년 현재로서는 이 데이터가 가장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로 얼마를 쓰느냐 지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65 세에서 69 세는 보건 의료비로 월 한 10만 원, 그리고 간병 돌봄비로 65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여가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약 한 2,455명 정도가 대상군이 3,340 명이니까 약 한 70% 정도가 한번 문화 여가비에 쓴다라고 했는데 그 디테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벼운 거일 확률이 높죠. 뭐 지금 코로나긴 하지만 그전에는 영화를 본다거나 그 정도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상위 5 분위를 봤을 때에도 문화 여가비가 1,551 명이고 모집단이 2,017 명이기 때문에 약간 전체보다 높지만 그래도 한 70에서 80% 정도가 문화 여가비를 쓴다. 물론 아프신 분들은 쓰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실제로 지출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퀘스천이 있는데요. 전체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2021년 3-4 분기께 이제 제일 빠른 것 같은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요. 실제로 돈을 어디에 쓰냐 일반인들은 음식, 숙박, 식품 이런 것들이 많이 쓰고요. 교통, 주거, 수도, 광열, 보건, 교육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뭐가 바뀌냐면요. 식료품, 비주류 음료는 바뀌지 않죠. 그리고 음식이라든지 이 부분도 이제 외박은 좀 줄어들게 숙박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통 부분은 어떠한 그 혜택을 받는 것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고요. 그러나 주거, 수도, 광열은 그대로 남게 되거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약간 늘어날 수 있고 보건 쪽이 확실히 늘어나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밸런스 그러나 통신은 그대로 가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 50대 초반만 하더라도 저희 집 그 지출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인데요.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정작 은퇴한 저나 제 와이프의 경우에 보면 '쓰는 돈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쓰는 것이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요. 시니어들 60세 베이비 부머 이런 분들은 아마 '더 심하면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실제로 현금 흐름도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가 있고 연금을 받는 분들은 그 비용을 가지고 1 년에 뭐 몇 번씩 여행도 가고 하지만 그 전체 파이를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한 4에서 20% 정도에 그 국한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럼 이런 질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그 4 분위 즉 상위 40%가 한 달에 얼마를 쓰냐면 약 한 300만 원 정도를 씁니다. 뭐 어떻게 보면 풍족하다면 풍족하고 부족하다면 부족한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노인 인구의 비중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출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젊은 노인의 소비 패턴 이해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앞에서 노인이 되면서 빈곤해지고 그리고 그 질병이 가장 그 핵심 동인이 되죠. 아프게 되니까 또 그거에 따라서 일을 못 하게 되시는 것도 있고 또 나이 제한 때문에 일을 못 하시게 되는 게 있고 그러면서 그전에 이제 특히 옛날 어르신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퍼주셨기 때문에 그 본인이 장장 쓸 것은 없게 됐는데 사적 이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서 빈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1인 가구도 늘어나면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질병이 생기고 또 서로 돈이 있는 분들은 세대 갈등이나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소외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 젊은 분들을 봤을 때 빈곤이라는 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질병도 더 건강하다 하신 분이 50% 이상 됐고요. 그리고 소외 부분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체 비용에서 소비를 막 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다른 개념이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얼마나 생겨나느냐 즉 기존의 자산을 건드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되느냐 또는 자신의 삶의 태도에 의해서 기존 자산을 유동화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 같은 게 되겠죠. 집을 그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면은 굉장히 풍족하게 그 돈 걱정 없이 되는데 그 비중을 보더라도 전체에서는 뭐 한 10% 미만이 되는 그런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의 동선이라는 거죠. 즉 자기의 라이프 스테이지가 있는데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다 나가면 어르신 노인들 두 분이 살거나 또는 혼자 살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 상황 속에서 필수 소비재가 되는 먹는 거라든지 자는 거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입는 것 또 통신이라든지 기본적인 교통 이런 것들 플러스 알파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생기느냐를 한번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큽니다. 하루라는 24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활 시간표를 뭐로 채울 것인가를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은 집에서 보내게 되고요. 점심 정도를 약속을 잡는데 그럼 그 약속을 잡는 곳으로 가서 이동하는 것, 또 거기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 그 이벤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은 그 소비 패턴의 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표를 채웠다면은 몸도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아프게 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집이라든지 돌봄 장소로 국한되면서 소비는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간병, 돌봄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생활 공간 동선이라는 측면에서 이 집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특히 지금처럼 비대면 사회에 어떻게 이 비대면 사회에 비대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그 시대의 흐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집에서 일어나는 생활 경험,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일어나는 경험, 나아가서 만약에 자동차 운전을 한다면 자동차 안에서 이뤄지는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이 많이 비슷할 것이고요. 그것들의 몸의 건강의 상태, 그리고 삶의 스테이지의 변화, 그리고 공간이나 시간이 축소되는 것에서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것들의 반작용 속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변에 이제 지인들을 많이 뵙게 되면요. 더 중요한 것은, 소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몸이 건강하고 현금 흐름이 생긴다면은 그분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정확한 것들도 별로 없고 어떤 표본을 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지만, 전체 인구 대비 그 젊은 건강한 노인들의 소비가 전체보다 높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전체보다 소비 영역에서 늘어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과 더불어, 그 젊은 노인들의 인생 동선이나 생활 시간 동선이나 그리고 생활 공간의 동선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쓰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찝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